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실습은 주간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예제로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실기의 기본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워드 프로세서나 대한상공회의소를 검색하면 상위에 링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종목 소개, 사무 정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사무정보 부분에 제가 사무자동화 주요 자격에서 말씀드렸던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비서, IT 플러스 이런 자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워드 프로세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워드 프로세서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했던 내용들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시험 안내 탭에서 맨 아래로 쭉 내려보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중에서 2020년 워드 프로세서 실기 예제 문제 이것으로 실습을 해볼 테니까요. 저와 같이 실습해 보실 분들은 미리 다운받아 놓으세요. 워드 프로세서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30분 동안 작성하면 됩니다. 무작정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서 작성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서 지시하는 번호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5번에 스타일 표제목, 스타일 소제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부 지시사항 5번에도 소제목과 표제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문제와 세부 지시사항을 비교하면서 작성하면 되겠죠. 세부 지시사항은 표지 파일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지 파일의 첫 번째에는 편집 용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등의 기본적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프로그램을 연 다음 이 기본 사항부터 적용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문제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세부 지시사항을 비교하면서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사항은 이번 시간에 한컴 한글 문서에 적용해보고 본격적인 실습을 할 때는 이 과정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10 버전으로 실습해 볼게요. 그리고 실습 영상에도 자막을 넣어봤는데요.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영상에는 자막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단축키 언급이 있을 때는 텍스트로 삽입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말씀드렸던 2020년 워드 프로세서 실기 예제 문제 A형 표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지시사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세부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편집 용지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F7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A4 용지, A4 용지 되어 있죠. 용지 방향 세로, 세로. 용지 여백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쪽은 20, 머릿말, 꼬릿말은 10. 먼저 위쪽 칸에다 커서를 갖다 두시고요. 20으로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보세요. 탭 키를 누르고 이동합니다. 20, 20, 20. 오른쪽에 커서가 있을 때 탭 키를 누르면 머릿말로 이동합니다. 10, 10. 다 됐습니다. 탭 키로 이동하면 굉장히 빨리 이동하죠. 이제 설정 키를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F7키를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편집 용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서의 본문은 2단으로 편집하되 단간격은 8mm, 구분선은 실선 0.1mm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단 설정. 여기 보시면 2단으로 편집, 단간격 8mm, 구분선, 실선 0.1mm 이렇게 되어 있죠. 2단.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 구분선 넣으라는 거고요. 단간격 8mm는 이쪽에 지정이 될 겁니다. 둘로 나눠지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간격 8mm 됐죠? 구분선을 체크하면 이렇게 0.12 지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됐습니다. 여기에 구분선이 나오는 거고요. 엔터 키를 쳐보면 이렇게 구분선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은 편집 탭에 있어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한글은 좋은 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단축키가 보입니다. Alt L 보이시죠? 문단 모양 Alt T 이걸 외워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글자 모양부터 해보겠습니다. Alt L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기본 사항에서는 크기 10포인트, 3초론 바탕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10포인트, 3초론 바탕 기본 설정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영문 숫자 기호 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판에 있는 문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괄호 안에 글자 가를 넣는다 하면 키보드에 있는 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입력에 문자표 이쪽으로 가서 굳이 가 이렇게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F10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문자표 입력창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키보드 자판에 있는 문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등호 같은 걸 쓸 일이 있다. 키보드에 있죠. 굳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걸 찾지 말고 키보드에 있는 자판에 있는 문자를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문단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단 모양은 글자 모양 옆에 있죠. Alt T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들여쓰기 10 여백 등은 문단 모양의 기능을 이용하라는 거죠. 여기에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체크하면 여기에 바로 10으로 지정이 돼요. 줄간격은 160 그렇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 사이 줄 띄우기는 각 한 줄, 사이 띄우기는 한 칸만.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정렬로 보이시죠? 들여쓰기 체크해 봅니다. 10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0 다 지정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 들여쓰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동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표에서의 내용 정렬. 이거는 표를 작업하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표를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표를 좀 크게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표를 그린다 할 때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의 경우는 왼쪽 정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해라. 지금 현재는 왼쪽 정렬이 아니라 양쪽 정렬입니다. 보이시죠?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이걸 왼쪽 정렬로 하라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L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정렬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정렬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왼쪽은 L, 오른쪽은 R, 가운데 센터, 그리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양쪽 정렬은 M.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정렬 하실 때 빠르게 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 정렬. 예를 들어서 1000, 500, 10 이런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라. 컨트롤 쉬프트 R 이렇게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을 경우 문자 숫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 파워포인트를 빼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100으로 하고 이거를 2000으로 하고 빼볼게요. 이렇게 문자 숫자,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는 가운데 정렬, 컨트롤 쉬프트 센터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합계 평균 셀은 제외하고 합계나 평균을 구하죠. 그런 건 제외하고 입력하는 내용만 이렇게 정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색상은 색상 테마 오피스를 사용해라. 이거는 여기에서 볼게요. 글자 모양에서 한번 볼게요. 글자 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피스,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탁한 황가를 써라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쓰면 되니까요.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을 만약에 그린다 했을 때 얘를 색칠을 해요. 그러면 채우기, 면색, 여기도 오피스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런 내용 많이 보이죠?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기본 설정값 문서의 기준에서 작성해라. 마지막으로 문제에 제시된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화살표랑 도형으로 지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시사항.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라. 이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건데 이 동그란 형태의 긴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 도형은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정답 파일을 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입력하라는 겁니다. 지시사항은 입력하지 말고 이렇게 정답 화면처럼 깔끔하게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이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 지시사항과 문제에 있는 지시사항과 표지에 있는 두 번째 세부 지시사항을 비교해 가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 실기 예제에 나와 있는 기본 사항을 실습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